20년 3회 전기기사 필기 시험 총평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험 3회차 결과부터 얘기 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할 만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10점 만점 중에 한 3에서 4점 정도? 물론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3에서 4점 정도에 대한 시험 문제다 보니까 뭐 1과목이 됐건 4과목이 됐건 전부 다 20문제 중에 15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과목부터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에 제가 늘상 드린 얘기가 있죠. 정말 단순, 무식한 과목이다. 다시 말해서 공식을 외운 대로 점수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학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과 공식만 외우시면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80개를 외우면 20문제 중에 18개, 100개를 외우면 10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문항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단순 계산 문제가 12문제, 그리고 심화 계산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 계산 문제는 단순히 공식을 찾아라 또는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 문제를 말하고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매우 복잡하든가 아니면 응용, 신출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단순 계산 문제 12문제를 무조건 획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문제 중에서 1문제를 빼고 나머지 3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풀이하시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문제는 신규 문제고요. 1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는 지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본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일에서 받아진 토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푸시기가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심화 문제 중에서도요, 한 문제는 제가 늘상 강조했던 문제예요. 자, 4장 문제인데 공기 콘덴서 또는 진공 콘덴서 내부에다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자, 물론 유전체를 삽입할 때 콘덴서 전체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극판의 간격에 반 정도에 대한 두께의 유전체를 극판과 평행하게 삽입했을 때 이때 변화되는 정전 용량은 얼마냐. 자, 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찌 보면 기초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계산 문제 13문제와 심화 계산 문제 3문제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나머지 4문제는 서술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100% 기출 문제고요. 저희가 전기자기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기학을 조금만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서술형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점수는요. 20문제 중에서 17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실수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15개는 무난히 맞춰야 되는 그 정도에 대한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4과목 회로 및 제어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1번부터 70번까지가 제어고 71번부터 80번까지가 회로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기출문제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B형, 유형을 보신 분들은 61번을 푸는 순간 긴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Z변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되는데 여지까지 다루지 않았던 복잡한 Z변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61번을 풀면서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그 뒤로 넘겨서 보다 보면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 기초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Z변환 문제 말고도요. 우리가 자동 제어 개요편에서 조작량을 연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출 문제 2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 기초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요. 저희 수업 한 번만 들으시고 요점 정리만 외우시게 되면 8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 이론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문제 모두 기출문제고 한 문제는 신출문제입니다. 해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미분 방정식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시켜 전류에 대한 식으로 정의해라, 전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기초 정리와 전개하는 과정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점수에서 이제 배제를 시킬 건데요. 배제를 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정리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1, 2, 3, 4에 나와 있는 선택지에 대한 시험 답안 유형으로 우리가 좀 변형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으시면은 이 변형을 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력계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전력계법을 통해 선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수업 시간 중에는 다뤘던 문제인데 그렇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전력계법에 대한 문제와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문제,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진 전부 다 기초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4과목에서도 제어 2문제, 회로 2문제를 제외하고는 16개 또는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14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19년도부터 제가 2년치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요. 최근 나오는 기출문제가 신간 문제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기존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약간 응용하는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고민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최근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신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식에 대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기출 문제인데 그 중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까지가 신규 문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이 기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예전 2004년도라든가 200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시험 트렌드는 이 신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신간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어차피 저희가 합격하는 기준은 2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신간 문제를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합격 비법 있죠? 우리가 정규 내용을 쭉 살펴보고 요점 정리를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 5년치 또는 7년치만 외워라. 그러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공식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강의와 기출문제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